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명과학. 오늘 강의가 10주차에 해당이 되네요.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콜로이드 및 계명과학. 예, 오늘 10주차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게 될 내용은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림에 보면은 뭔가 입자들이 저렇게 막 분산이 되어 있고, 그쵸? 용액 속에.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침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라앉는, 입자가 가라앉는 그런 모양이고, 왼쪽으로 보면 바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 뭉쳐져서 입자가 더 몽글몽글몽글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라앉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맨 밑에 층으로 다 침전이 되는, 오른쪽에 침전의 과정을 거치든 또 왼쪽에 몽글몽글 뭉쳐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든 저렇게 입자가 크기가 커져서 가라앉는 그런 유형의 그림을 갖다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콜로이드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적인 성질들, 전체적인 입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래서 바로 같이 이야기할 내용이 콜로이드의 안정성이에요. 콜로이드들이 용액 상태에 존재를 할 때 얘네들이 안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거동을, 어떠한 그런 현상을 갖다 일으키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해볼 테고요. 먼저 소액성 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졸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의 상태를 졸,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체 입자들이 같이 액체 상태의 물질들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다. 쉽게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설명을 갖다 이제 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졸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젤 혹은 겔이라는 표현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죠. 반고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한 것들이 콜로이드 상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소액성 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체 입자들 혹은 콜로이드 입자들,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액체 혼합물인데 소액성이에요. 소액성. 여기서 소액성은 친액성의 반대 말이라고 보면 되죠. 상대적인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친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액체와 친한, 그 액체가 물인 경우에는 친수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성 졸인 경우에, 즉 액체하고 잘 이렇게 친하지 않아서, 그래서 액체 속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친밀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콜로이드 입자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혼합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액성 졸의 경우에 콜로이드적인 분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입자가 뭔가 뭉치려고 하는, 집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바로 이렇게 입자들이 어떠한 이제 액체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 안에서 입자들이 서로 뭉치려고 하는, 집합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되냐면은, 그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러한 입자들의 집합하려고 하는 주된 원인은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데르발스 힘,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반데르발스 힘.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끌어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힘인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상에 혹은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즉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뉴턴이 얘기하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반데르발스 힘. 그런데 이 반데르발스 힘은 입자들 사이, 아주 미세한 입자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반대로 발 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뭉치고, 예, 그리고 서로 잡아당겨서 그래서 어떤 집합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과는 상대적으로 그와 대응하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즉 안정도의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서는 같은 모양으로 하전이 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전 계면에서 다뤘었지만은 전하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코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전하가 서로 다른 이온, 이런 경우에는 카운터 이온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입자가 같은 그런 전하인 경우에 서로 밀치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을 갖다 가진다라고 이제 앞에 하전계면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입자들 상에는 전기 이중층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러한 전기 이중층 사이에는 같은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발하려고 하는, 그렇죠? 반발 작용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들 사이에, 즉 카운터 이온 사이에는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질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입자가 집합하려고 하는,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응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그런 이제 모양으로 하전이 된, 즉 코이온이죠. 하전이 된 전기 이중층 사이의 반발작용. 전기 이중층이긴 하지만 서로 같은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작용. 그리고 입자와 용액 사이의 친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조금 더 입자들이 뭉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이러한 소액성 솔, 예, 액체와 친하지 않은, 예, 그러한 이제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혼합물, 용액 혼합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임계응석 농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임계응석 농도. 이게 뭐지? 응석? 응석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응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예, 임계응석 농도는 다른 말로는 응석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응석 농도인 응석가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critical coagulation concentration. 그러니까 임계 coagulation, 응결하려고 하는, 응집하려고 하는 concentration, 농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임계응석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이러한 임계응석 농도라고 하는 것은 소액성 솔, 즉 액체와 친하지 않는, 잘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솔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이 임계응석 또 응석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소액성 솔의 성질 중에 하나이고, 요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들 갖다가 이제 이 소액성 솔의 경우 나타내냐면은 전해질 액체를 소량 첨가를 했을 때도 예민하게 응집을 하는, 즉 소량의 전해질 용액을 갖다 이제 첨가를 해도 예민하게 응집을 하는, 그래서 뭉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게 돼요. 바로 이것이 소액성 솔의 성질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응집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다가 가지게 되느냐? 그러면 전해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첨가를 해야지 이게 응집하게 되는지, 그 응집하게 되는 최소한의 농도, 요것이 바로 임계응석 농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임의 시간 내에
즉 일정 시간 내에 임의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소액성 조를 갖다가 응집시키는 데 필요한 전해질의 최소 농도, 거기에 필요한 전해질의 최소 농도를 바로 임계응석 농도 또는 응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Critical Coagulation Concentration, 줄여서 CCC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비활성인 전해질, 전해질 용액의 경우에는 카운터 이온의 전하수, 카운터 이온이니까 뭐예요? 전하가 서로 다른, 그쵸? 다른 이온을 갖다가 띄고 있는 전하예요. 카운터 이온의 전하수에 상당히 임계응석 농도라는 것이 의존을 하고요. 졸의 성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한 고체 입자를 갖다가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용액 상태 혼합물, 요 성질에는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그런 의존을 하느냐? 이온의 각각의 특성, 특히 코이온, 즉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의 전하수라든가 또 졸의 농도라든가 이런 거에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즉 코이온의 전하수나 졸의 농도에는 무관하다는 얘기는 코이온이 아니라 카운터 이온, 그쵸? 서로 다른 전하를 갖다 띠고 있는 이온의 전하수, 이런 것들에 크게 의존을 하는 것이 비활성 전해질의 경우 바로 임계응석 농도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이제 상관관계를 갖다 보통 일반화해서 나타낸 이러한 관계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슐츠-하르디 법칙. 슐츠라고 하는 학자와 하르디라고 하는 학자들이 유도한 그러한 이제 이론, 이런 것들에 따르는 그런 이제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슐츠-하르디 법칙,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살펴본 것 같이 졸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혼합물 상태 용액. 요 졸에 전해질을 가해서, 전해질이라는 건 뭐예요? 이온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을 갖다 전해질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전해질 용액을 가해서 응결 또는 응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는 응석가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일어날 때 콜로이드 입자의, 즉 거기에 존재하는 그러한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의 전하와 반대의 부호, 즉 상대적인 부호를 갖는 소위 이야기하는 카운터 이온이 응결의 관계를 하고 있는데, 요 응결에 관계하고 있는 요 카운터 이온의 응결 작용은 요 이온이 가지고 있는 이온가의 수. 이온가라는 게 뭐냐면 플러스 1가냐, 플러스 2가냐, 플러스 3가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 뭐예요? Na 플러스, 그쵸? 1가짜리란 말이에요. 나트륨 이온의 경우. 즉 이온의 크기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Ca2 플러스란 말이에요. C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2가라는 얘기죠. 즉 이온의 크기가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온가의 수가 클수록 현저하게 이 응집이 잘 일어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시간 내에 응결을 일으키는, 즉 응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1가 또는 2가 또는 3가 이온의 농도, 요것을 갖다가 이제 응결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각각 이 농도를 갖다 각각 C1 그리고 C2, C3, 1가인 경우는 C1, 2가인 경우는 C2, 3가인 경우는 C3라고 한다면 대체로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C1분의 1, 1가의 이온, 이온 농도 분의 1 대 2가짜리의 이온 농도 분의 1 대 3가짜리의 이온 농도 분의 1 이라고 하는, 그거는
1 대 x 대 x의 제곱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x라고 하는 요 값은 대략 20에서 80 정도의 수치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온이 1가냐, 2가냐, 3가냐에 따라서 1배, 2배, 3배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 얼만큼? 20배. 또는 많게는 80배.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x 대 x제곱. 딱 그만큼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떤 직선적인 관계를 갖다 갖는 것이 아니라 지수적인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온가의 수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슐츠-하르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응석, 또는 응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coagulation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flocculation 이라고 이제 해요. coagulation하고 flocculation 요거는 엄밀하게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바로 어떤 경우에는 또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냐면요. 졸,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고체 상태 콜로이드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혼합 물질이라고 그랬죠. 혼합용액. 그 졸의 콜로이드 입자가 모여서 침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뭉쳐가지고 침전하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보통 응결 또는 응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성 콜로이드, 소수성이에요. 물하고 친하지 않는, 물하고 잘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소수성 콜로이드는 소량의 전해질을 갖다가 가하게 되면은 이 전하가 중화가 되면서 전하가 수가 이제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중화가 되면서 불안정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응석을 하게 되는, 침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바로 응적을 해서 응결을 해서 또는 응석이 돼서 침전을 한다. 이것이 반드시 뭐 가라앉는 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서로 뭉친다는 거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현상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어떤 특정한 종류의 조를 갖다가 섞으면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썼네요. 오타가 났네요. 섞으면이 아니라 섞게 되면은 응결하는 경우에 어떠한 특정한 종류의 조를 갖다가 섞으면 응결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를 갖다가 동결을 시켰을 때 얼렸을 경우에 또 응결을 일으키는 경우 얼리면 이렇게 응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유형인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가열을 하면 응결. 이런 경우는 열응결, 열응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단백질에서는 변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백질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달걀, 노른자, 흰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열을 가하면 변성이 돼서 굳지요. 그렇죠? 열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는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액체처럼 이렇게 거동을 하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지네들 분자들끼리 탁 변성이 되면서 뭉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응결 또는 응석 이러한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응결 또는 응석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액성 조의 경우 그런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액체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물을 갖다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물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많이 용매라고 하는 것
물을 갖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물과 친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소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소수성 콜로이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응석, 즉 엉김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코애귤레이션 현상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은 이런 거예요. 물에 대한 친화력이 약한 소수성 콜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에 소량의 전해질을 갖다 가할 때 침전물이 생성되는 현상이에요. 소량의 전해질을 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온의 수가 서로 같아지면서 중화가 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뭐라 그랬죠? 아까 반대로 발수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잡아당기면서 그러면서 침전을 갖다 일으키는 요것을 갖다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응석 또는 엉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질에 의한 엉김 효과, 응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대 이온의 전하량, 즉 카운터 이온이라고 그랬죠. 카운터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침전물의 생성 효과가 큽니다. 침전물이 잘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음성 콜로이드에서의 엉김 효과는 바로 음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콜로이드의 엉김 효과는 뭐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온의 그런 효과에 의해서 커지겠죠, 침전 효과가.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슐츠 하드, 그쵸? 하드 슐츠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온가의 크기에 따라서 클수록 훨씬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성 콜로이드의 경우에는 즉 음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에서 엉김 효과는 K 플러스 이온보다는 또는 나트륨 플러스 이온 1가짜리보다는 CA 더블 플러스 2가짜리 그거보다는 AL 3 플러스 3가짜리 알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침전을 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의 엉김 효과에 있어서는 1가인 염소이온 Cl-보다는 2가인 황산이온인 SO4 2- 또는 3가인 Fe CN6의 3가이온 이런 것들이 훨씬 엉김 효과, 침전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사례로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물에 이렇게 막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에는 잘 친화력은 크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이 흙탕물에다가 백반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은 금방 지들끼리 엉겨가지고 응집이 되면서 침전물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소수성 콜로이드들이 존재를 할 때 그럴 때 소량의 전해질 용액을 갖다 저 위에서 쫙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이 바로 이 소수성 콜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용액에 들어가서 걔네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응집이 돼서 침전이 되는, 바닥에 침전이 되는 이러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에 백반을 넣으면 응집돼서 침전물을 일으키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징 그리고 응석 또는 엉김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소수성 콜로이드는 물하고 친하지 않은 그런 콜로이드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응석, 엉김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즉 물의 친화력이 약한 소수성 콜로이드의 경우에는 소량의 전해질을 가하면은 침전물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데, 그럼 반대로 소수성 콜로이드가 아니야. 이번에는 친수성 콜로이드예요. 친수성 콜로이드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마찬가지로 아까 맨 처음에 우리 표지에서 그림을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친수성 콜로이드의 경우에도 염석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염석은 영어로는 salting out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는 물에 대한 친화력이 큰, 물과의 친화력이 큰 친수성 콜로이드의 경우, 이 친수성 콜로이드에는 다량의 전해질을 갖다 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침전물이 생성이 되는 현상이에요. 이 경우에는 친수성 콜로이드의 특징으로서 염석 이렇게 이야기한다. 바로 염석이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 콜로이드의 경우에는 다량의 전해질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침전물이 형성이 된다. 바로 그러한 현상을 갖다 가리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즐겨 먹는, 그리고 또 예전에도 많이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두부예요. 두부라고 하는 것은 콩을 갈아서, 그렇죠? 그래서 만들잖아요. 콩을 간 그런 용액에다가 그 용액에 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콩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콩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온의 형태, 물에 녹은 그런 상태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이온을 갖다 이제 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앞에서 뭐에서도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전하 계면에서, 그쵸? 계면 동전 현상에서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러한 친수성의 콜로이드 상태의 그런 이제 물질이에요. 여기에다가 바닷물, 그게 이제 콩을 가른 용액인데, 여기다 바닷물에 굉장히 다양한 이온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는 양이온, 특히 1가보다는 2가, 3가 뭐 이런 건 양이온들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라든가 혹은 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수라는 건 뭐냐면 즉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거는 이제 소금에 그대로 남고, 나머지, 이가 이온이라든가 이런, 그, 플러스 이온들, 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양이온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액체인 것이죠. 그걸 간수라고 해요. 간이 있는 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간이 있는 물. 근데 걔네들은 주성분이 MgCl2. Mg, 뭐예요? 이가 양이온이에요. 그쵸? Mg2 플러스잖아요. 또는 CaCl2.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염화 칼슘. 우리 염화 칼슘 어디 쓰죠? 겨울에 눈이 오면 눈 녹이는 데 쓰죠. 이거는 물하고 반응을 하면은 열을 갖다 막 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갖다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염화칼슘 이런 것들, 이와 같은 것들 갖다가 콩을 갈은 용액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서서히 붓게 되면은 그 용액의 농도가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면은 이 콩 단백질, 친수성인 그런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 콩 단백질들이 서서히 응집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돼요. 그쵸? 뭉쳐가지고 몽글몽글 뭉치면서 두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두부는 결국은 이제 쑥 가라앉죠. 그쵸?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뭐예요? 초기에 만들어진 그거를 우리가 저희 순두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특히 강릉 지방에서는 바로 이렇게 깨끗한 먼 바다에서부터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 바닷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간수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두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강릉에 있는 초당 지역에서 나는 순두부다 그래서 초당 순두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초당이라는 것이 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친수성 콜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바닷물 또는 간수와 같이 다량의 전해 이온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전해질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 친수성 콜로이드가 이렇게 뭉글뭉글 뭉쳐서, 그래서 이제 응집체가 돼가지고 이제 가라앉는, 즉 두부가 돼서,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친수성 콜로이드에다가 저렇게 간수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이런 그 다량의 전해질을 갖다 딱 집어넣게 되면 뭉글뭉글 뭉치면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부, 우리가 먹는 두부인데요. 그거 두부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콩을 잘 씻어 물에 불립니다. 물에 불린 콩은 깨끗이 씻은 다음 기계식 맷돌을 이용해 갈아주는데요. 콩을 갈 때 물도 함께 넣는데 이는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콩과 물의 분량은 2대3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간 콩은 촘촘한 천으로 걸러 콩물만 빼냅니다. 보통 300천 헝겊의 콩물을 걸러내는데 헝겊의 개수에 따라 두부의 맛과 부드러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콩물을 걸러낼 때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난 후 남는 찌꺼기가 바로 비지죠. 이제 콩물을 끓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거품을 걷어낸 후 솥에서 콩물을 끓인 후 적당한 불의 세기로 뜸을 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간수 넣기가 이루어집니다. 간수는 염의 수용액으로 콩물을 침전시키는 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염의 종류만큼이나 간수의 종류도 다양한데 간수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침전되는 속도의 변화를 비롯해서 고형물의 견고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간수의 농도와 양에 따라 두부 맛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두부 전문 음식점과 두부 회사에서는 콩물과 간수의 혼합 비율이 비법이자 영업 비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수는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성분이 약 0.3% 녹아있는 수용액으로 깨끗한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소금을 걸러내고 남은 바닷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간수는 해양 심층수 등의 천연 간수와 화학 간수로 나뉘는데 대량 생산하는 두부 공장에선 주로 화학 간수를 사용합니다. 편리함과 함께 해수 오염으로 인한 간수 속 중금속을 우려해서이기도 하지요. 간수를 넣고 은근한 불로 가열하면 콩물이 서서히 응고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두부, 즉 순두부입니다. 그리고 네모난 틀 안에 천을 깐 다음 초두부를 가득 붓고 굳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고 무거운 돌을 얹어 물기를 빼는데 물을 뺄 때는 가끔 손으로 살며시 눌러 두부의 붓기를 살펴야 합니다. 두부의 붓기를 잘 조절해야 부드럽고 맛있는 두부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네, 두부 만드는 법 잘 보셨습니까? 네, 간수나 또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두부 만드는 법 같이 살펴봤고요. 시간이 꽤 돼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